할머니 면회 못 시켜줘요. 최대위의 비웃는 목소리가 면회소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후 2시 부대 면회소는 가족들과 병사들로 북적거리고 있었죠. 그 한복판에서 75살의 김말순 할머니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수호야, 할미가 왔다. 말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따뜻했습니다. 손에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삶은 계란과 식혜가 들어있는 보자기가 있었죠. 시골 마을에서 새벽 5시에 일어나 기차를 3번이나 갈아타고 온 길이었습니다. 이수호가 면회소에 나타났을 때 말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20살 손자의 왼쪽 뺨에는 멍이 들어 있었고 눈빛은 예전 같지 않았죠. 할머니. 수호의 목소리는 겨우 들릴 정도로 작았습니다. 괜찮다, 우리 수호야. 할미가 다 알고 있어. 말순은 손자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군대는 원래 힘든 곳이지. 하지만 넌 잘못한 게 없어. 절대로. 면회소 곳곳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른 병사들은 수호를 힐끔힐끔 쳐다보며 속삭였죠. 쟤 또 맞았나 봐. 맨날 당하고만 있네. 말순은 보자기를 열어 삶은 계란을 꺼냈습니다. 이거 먹어라. 할미가 새벽에 삶은 거야. 수호는 계란을 받아들고는 눈물을 참으려 애썼습니다. 할머니, 저는 쉥, 말하지 마라. 할미가 다 안다니까. 말순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지만 꾹 참았습니다. 이곳에서 눈물을 보이면 안 된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죠. 면회소 한쪽에서는 최대위가 다른 간부들과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저 할망구가 누구 할머니래? 이수호, 그 신병 할머니요. 그 멍청한 놈이. 말순은 그들의 시선을 느꼈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대신 손자에게 식혜 한 병을 건넸죠. 이것도 먹어. 할미가 직접 만든 거야. 수호는 식혜를 받아들고는 작게 웃으려 했습니다. 할머니가 오셔서 정말 기쁩니다. 그래, 우리 수호가 제일 중요하지. 말순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힘들어도 견뎌야 한다. 할미도 옛날에 내 할아버지가 군대 갔을 때 많이 기다렸거든. 면회 시간은 짧았습니다. 1시간이 지나자 면회 종료를 알리는 방송이 나왔죠. 수호야, 할미 갈 시간이다. 할머니. 수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울지 마라. 남자가. 말순은 일어서며 보자기를 정리했습니다. 다음에 또 올게. 그때까지 건강하게 있어야 한다. 면회소를 나서는 말순의 뒷모습을 보며 최대위가 킥킥거렸습니다. 하지만 말순은 뒤돌아보지 않았죠. 시골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도 계속 손자 생각만 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지만 아직은 기다려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노인네가 누굴 만나러 왔나 했더니 최대위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가득했습니다. 다음 면회일 말순은 또다시 보자기를 들고 면회소에 나타났죠. 이번에는 더 많은 반찬과 식혜를 준비해 왔습니다. 할머니, 또 오셨네요. 수호의 목소리는 지난번보다 더 작아져 있었습니다. 왼쪽 눈 주변에 새로운 멍이 생겨 있었죠. 말순은 가슴이 미어지는 걸 느꼈지만 태연한 척했습니다. 그럼 할미가 안 올 수 있나? 할머니. 수호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저 때문에 이렇게 자꾸 오시는 거 아니에요? 말순은 손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죠. 너 때문이 아니라 할미가 보고 싶어서 오는 거야. 면회소 한편에서 최대위가 부하들과 함께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 할망구 또 왔네. 매번 저런 허름한 보자기 들고 와서 시골 냄새까지 나는 것 같은데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순은 들은 척하지 않았지만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죠. 하지만 참았습니다. 손자 앞에서 화를 낼 수는 없었습니다.
수호야, 이거 먹어봐. 말수는 식혜병을 열어 손자에게 건넸습니다. 할미가 정성껏 끓인 거야. 수호가 식혜를 마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최대위가 성큼성큼 다가왔죠. 야, 이수호. 날카로운 목소리에 면회소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네, 중대장님. 수호는 벌떡 일어서 차렷 자세를 취했습니다. 최대위는 말순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었죠. 이분이 내 할머니냐? 네, 그렇습니다. 수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최대위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참 볼품없게 생겼네. 그 순간 최대위가 수호의 손에서 식혜병을 빼앗았습니다. 이런 촌스러운 걸 가져와서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식혜를 말순의 머리 위로 부어버렸죠. 찰랑. 차가운 식혜가 말순의 머리카락과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면회소는 순간 정적에 빠졌죠.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할머니. 수호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말순은 움직이지 않았죠. 그저 조용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런 시골 할망구가 감히 이 신성한 군부대에 와서 최대위의 목소리는 더욱 거칠어졌습니다. 내 손자가 얼마나 한심한지 아냐? 식혜가 말순의 옷에 스며들었습니다. 하지만 말순은 고개를 들고 최대위를 똑바로 바라봤죠. 그 눈빛에는 분노도 굴복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깊은 슬픔이 있었습니다. 수호야. 말순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평온했습니다. 할미는 믿는다. 수호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울지 마라, 우리 수호야. 말순은 손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며 일어섰습니다. 최대위는 여전히 비웃고 있었죠. 꼴 좋다. 이런 게 군인 가족이라고? 면회소의 다른 사람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았죠. 말수는 조용히 보자기를 챙겼습니다. 수호야, 할미 간다. 할머니. 괜찮다. 다 괜찮아. 말수는 돌아서서 면회소를 나섰습니다. 등 뒤에서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렸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죠. 주먹은 여전히 꽉 쥐어져 있었지만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기차역으로 향하는 길에서 말수는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죠. 준호야, 이제 할 때가 됐구나. 시골집으로 돌아온 말수는 현관에서 젖은 옷을 벗었습니다. 식혜 냄새가 여전히 몸에 배어 있었죠. 거울을 보니 머리카락이 엉성하게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순의 표정은 무덤덤했습니다. 샤워를 마친 후 말순은 거실 한가운데 놓인 검은색 전화기 앞에 앉았습니다. 낡은 전화기였지만 늘 깨끗하게 닦아둔 것이었죠. 손가락이 다이얼을 돌리려다가 멈췄습니다. 30년간 한 번도 아들에게 이런 전화를 걸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해야지. 말수는 작게 중얼거리며 번호를 돌렸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린 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죠. 여보세요. 준호야.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이준호 사단장의 목소리는 즉시 긴장했습니다. 어머니가 이 시간에 전화하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내 아들, 좀 보거라. 말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죠. 어머니 무슨 식혜를 머리에 부었다. 뭐라고요? 준호의 목소리가 급변했습니다. 말순은 그날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면회소에서의 조롱, 최대위의 폭언, 그리고 식혜 사건까지. 준호는 말없이 듣고 있었죠. 가끔 거친 숨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그 중대장 이름이 뭐라고 했습니까? 최대위라고 하더구나. 알겠습니다. 준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준호야,
내가 나서면 수호한테 더 안 좋을까 봐서. 어머니, 준호가 말순의 말을 끊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말순은 한참 동안 전화기를 바라봤습니다. 30년간 아들에게 의지하지 않으려 했는데 결국 이런 날이 왔군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손자는 보호받아야 할 아이였으니까요. 한편 사단장실에서 준호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에서 느껴진 분노와 슬픔이 가슴을 짓눌렀죠. 40대 중반의 군인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어린 시절의 아들이었습니다. 김참모. 네, 사단장님. 내일 아침 일찍 헬기 준비해.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준호는 부대 배치도를 펼쳐놓고 손가락으로 한 지점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그리고 최대위에 대한 모든 자료를 가져와. 네, 최대위 말입니까? 지금 당장. 그날 밤 준호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들 수호가 어릴 때부터 늘 착하고 조용한 아이였죠. 군대에서도 별 문제 없이 지낼 거라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틀렸습니다. 무엇보다 어머니를 그렇게 모독한 것이 용서되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 준호는 일어나 군복을 입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꼼꼼하게 단추를 채우고 계급장을 확인했죠. 오늘은 사단장이 아니라 아들이자 손자로서 가는 길이었지만 동시에 군인으로서 정의를 실현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사단장님, 헬기 준비 완료됐습니다. 출발하자. 준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헬기가 이륙하면서 지상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준호는 창밖을 보며 어머니 말순의 얼굴을 떠올렸죠. 식혜를 머리에 뒤집어 쓴 채로도 굴복하지 않았을 어머니의 모습이, 그리고 그걸 지켜봐야 했던 아들 수호의 절망이. 오늘 모든 것이 끝난다. 준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헬기는 목적지를 향해 힘차게 날아갔죠. 오전 9시 부대 상공에 헬기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훈련 중이던 병사들이 하늘을 올려다봤죠. 감사단오나? 이상하네, 예고도 없이. 헬기가 부대 운동장에 착륙했습니다. 먼지가 휘날리는 가운데 한 사람이 내렸죠. 별 2개가 달린 견장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사단장이었습니다. 사단장님 오셨다. 차렷. 순식간에 부대 전체가 긴장했습니다. 준호는 곧바로 중대본부로 향했습니다. 최대위는 급히 뛰어나와 격례를 했죠. 사단장님, 갑작스러운 방문이신데 신병 이수호를 데려와. 최대위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이수호 말입니까? 지금 당장. 준호의 목소리에는 타협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최대위가 소리쳤습니다. 이수호를 중대본부로 데려와. 김하사는 영문도 모른 채 뛰어갔죠. 잠시 후 수호가 나타났습니다. 얼굴의 멍은 더 심해져 있었고 걸음걸이도 부자연스러웠죠. 준호는 아들을 보는 순간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이수호? 네. 수호는 아버지인 줄도 모르고 바짝 긴장했습니다. 나와 함께 오너라. 준호는 수호를 데리고 별도의 면담실로 향했습니다. 최대위는 따라가려 했지만 준호가 손짓으로 막았죠. 중대장은 여기서 기다려. 면담실 문이 닫히자 준호는 수호를 바라봤습니다. 수호야. 네. 수호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버지. 그래. 준호는 아들을 꽉 안았습니다. 미안하다. 아버지가 너무 늦었구나. 수호는 아버지 품에서 울음을 터뜨렸죠. 아버지, 할머니는 괜찮으세요? 할머니께서 다 말씀하셨다.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식혜를 머리에 부었다고. 수호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제가 약해서, 제가 잘못해서. 아니다.
준호가 아들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절대로. 아버지, 하지만 지금부터 모든 걸 바로잡을 거야. 준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아버지가 사단장이라서가 아니라 내 할머니와 너를 지키기 위해서. 문 밖에서는 최대위가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른 간부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죠. 왜 사단장님이 갑자기 오셨을까? 이수호랑 무슨 관계가 있나? 김하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중대장님, 혹시 이수호가 뭔가 특별한 배경이 있는 건 아닐까요? 그런 게 있으면 내가 모를 리가 있나? 최대위는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죠. 사단장이 직접 올 정도면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특히 이수호를 지목해서 부른 것이 걱정됐습니다. 면담실 안에서 준호는 아들에게 자세한 상황을 들었습니다. 폭행, 따돌림, 괴롭힘의 실상이 하나씩 드러났죠. 들을수록 준비의 분노는 커졌습니다. 아버지, 그런데 제가 누구 아들인 걸 알면 더 힘들어질 것 같아요. 그런 걱정하지 마라. 준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모든 게 끝날 거니까. 준호는 면담실을 나섰습니다. 최대위가 급히 다가왔죠. 사단장님, 어떤 일로? 중대 전체를 집합시켜. 네, 지금 말입니까? 지금 당장. 준호의 목소리는 명령이었습니다. 나팔이 울렸습니다. 중대 집합. 병사들이 우르르 뛰어나왔죠. 무슨 일인지 모르는 채로 운동장에 모였습니다. 준호는 병사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나는 이준호 사단장이다. 모든 병사들이 긴장했습니다. 그리고 준호는 수호를 바라봤습니다. 이수호는 내 아들이다. 순간 운동장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최대위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병사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죠. 수호를 괴롭혔던 이상병은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준호의 목소리가 더욱 엄숙해졌습니다. 내 아들이 아니어도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내가 왔을 것이다. 지난 면회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들 알고 있을 거다. 준호의 목소리가 운동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병사들은 숨을 죽이고 있었죠. 최대위는 이미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75세의 할머니가 손자 면회를 왔다. 준호는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간부가 그 할머니 머리에 식혜를 부었다. 운동장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병사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고개를 숙였죠. 그날 면회소에 있었던 사람들은 모두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최대위. 준호가 최대위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앞으로 나와. 사단장님. 최대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한 일에 대해 설명해 보거라. 그건. 최대위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변명할 방법이 없었죠. 내가 대신 설명해 주겠다. 준호는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이건 어젯밤 여러 병사들이 증언한 내용이다. 녹음기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최대위가 할머니한테 이런 시골 할망구가 라고 했어요. 식혜를 머리에 부으면서 웃었어요. 이수호가 울어도 계속 비웃었습니다. 병사들의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생생한 목소리들이 그날의 참상을 고발했죠. 최대위는 점점 더 작아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다. 준호는 또 다른 자료를 꺼냈습니다. 이수호에 대한 가혹행위도 조사했다. 이상병이 벌벌 떨며 앞으로 나왔습니다. 네. 내가 한 일들을 다 말해보거라. 저는 말하지 않으면 내가 말하겠다. 준호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세탁물에 침 뱉기, 잠자는 중에 발로 차기,
밥 먹을 때 괴롭히기. 하나씩 열거될 때마다 이상병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다른 병사들도 고개를 들지 못했죠. 일부는 동조했고 일부는 방관했으니까요. 왜 그랬나? 준호가 이상병에게 물었습니다. 대답해봐.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끝나나? 준호는 수호를 앞으로 불렀습니다. 수호야, 이리 와. 수호는 떨리는 걸음으로 아버지 옆에 섰죠. 이 아이가 무슨 잘못을 했나?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수호는 그저 조용하고 성실한 병사였을 뿐이었죠. 특별한 배경이 없다는 이유로, 만만해 보인다는 이유로 괴롭힘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군대는 약자를 보호하는 곳이다. 준호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국민을 지키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그런데 여기서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최대위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단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몰랐다고 하지 마라. 준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가 직접 시작한 일이잖나.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 준호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할머니께 용서를 빌어야 할 사람이 누구인가? 김하사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사단장님, 저는 몰랐습니다. 몰랐다? 준호가 김하사를 바라봤습니다. 면회소 담당자가 몰랐다고? 죄송합니다. 김하사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고도 막지 못했습니다. 준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병사들을 천천히 둘러봤죠. 오늘부터 이 부대는 완전히 바뀔 것이다. 최대위는 즉시 보직 해임한다. 이상병은 영창 30일, 김하사는 경고 조치. 명령이 떨어질 때마다 해당자들은 더욱 움츠러들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끝나지 않았죠. 그리고 이 부대 전체를 특별 감찰 대상으로 지정한다. 앞으로 한 달간 매일 점검할 것이다. 부조리와 가혹행위가 발견되면 더 엄중하게 처벌하겠다. 병사들은 겁에 질린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떤 안도감도 느끼고 있었죠. 이제 더 이상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마지막으로 준호가 수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수호는 내 아들이지만 다른 병사들과 똑같이 군 생활을 할 것이다. 하지만 누구든지 이 아이를 괴롭히면 나를 상대하게 될 것이다. 운동장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준호의 분노가 얼마나 깊은지 모두가 느끼고 있었죠. 단순히 아들을 보호하려는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정의를 실현하려는 군인의 의지였습니다. 집합이 해제된 후 부대는 완전히 달라진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병사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움직였죠. 최대위는 이미 짐을 싸고 있었고 이상병은 영창으로 끌려갔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한 병사가 속삭였습니다. 사단장 아들이었다니. 우리도 괜찮을까? 김하사는 면회소에서 서류를 정리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신도 그날 일을 막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죠. 내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섰어야 했는데. 한편 최대위는 사무실에서 개인 물품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정리도 되지 않았죠. 망했다. 완전히 망했어. 부하 간부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중대장님, 사단장님께서 면담을 요청하십니다. 지금 최대위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준호의 임시 사무실에서 최대위는 맨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뒤에는 다른 간부들이 줄지어 서 있었죠. 분위기는 얼어붙을 듯 차가웠습니다. 최대위, 준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왜 그런 일을 했는지 듣고 싶다. 사단장님, 그건 변명하지 마라. 준호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진짜 이유를 말해봐. 최대위는 한참 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죠. 그냥 재미있어서요. 재미? 준호의 눈빛이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75살 할머니를 모독하는 게 재미있다고? 죄송합니다. 지금 와서 사과해서 뭐하나? 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너 같은 인간이 어떻게 군인이 됐는지 모르겠다. 부대를 떠나기 전에 할머니께 직접 사과하러 가거라. 네. 최대위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데려다 줄 테니까 준비해. 그날 오후 준호는 최대위와 함께 시골 마을로 향했습니다. 차 안의 분위기는 무거웠죠. 최대위는 내내 창밖만 바라보며 말이 없었습니다. 중대장님, 운전하면서 준호가 말했습니다. 마지막 기회다. 네. 진심으로 사과한다면 군 생활을 계속할 수 있게 해주겠다. 준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차가움이 있었지만 기회를 주려는 의지도 느껴졌죠. 하지만 형식적인 사과라면 더 큰 처벌을 각오해야 한다. 최대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이제야 깨닫기 시작했죠. 단순히 사단장의 어머니라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존중받아야 할 할머니를 모독한 것이었습니다. 시골집에 도착했을 때 말수는 마당에서 채소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준호를 보자 얼굴이 환해졌죠. 준호야, 왔구나. 어머니. 준호는 어머니를 꽉 안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들을 제대로 못 챙겨서. 무슨 소리야? 내가 잘못한 게 뭐 있나? 최대위는 뒤에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말순이 그를 보자 표정이 굳어졌죠. 이분이 내 어머니. 사과하러 왔습니다. 최대위가 앞으로 나서서 깊게 절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말수는 최대위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분노보다는 슬픔이 더 많았죠. 왜 그런 일을 했나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최대위가 더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교만했고 무례했습니다. 그 아이가, 수호가 무슨 잘못을 했나요? 말순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냥 조용하고 착한 아인데. 최대위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수호가 잘못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그저 약해 보였고 배경이 없어 보였을 뿐이었습니다. 할머니, 최대위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평생 뉘우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말수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최대위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죠. 일어나세요. 할머니, 당신도 누군가의 아들이겠죠. 말순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알면 얼마나 속상해 하실까요? 최대위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와 따뜻한 용서가 만나는 순간이었죠. 준호도 옆에서 지켜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제 정말 달라져야 합니다. 말순이 최대위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약한 사람들을 지켜주는 게 군인이라고 들었어요. 일주일 후 부대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특별 점검이 이루어졌고 병사들 사이의 분위기도 달라졌죠. 이제는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최대위는 보직 해임 후 교육대로 발령받았습니다. 그곳에서 부조리 근절 교육을 담당하게 됐죠.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간부들을 가르치는 역할이었습니다. 여러분, 최대위는 교육생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제가 왜 여기 서 있는지 아십니까? 교육생들은 조용히 들었죠. 저는 한 할머니의 머리에 식혜를 부었습니다. 최대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분은 손자 면회를 온 75살의 할머니였어요. 교육생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믿기 어려운 일이었죠. 왜 그런 일을 했느냐고 물으신다면 변명할 수 없습니다. 군인의 명예를 스스로 버린 것입니다. 최대위는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러분은 절대 저처럼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편 부대에서는 이상병이 영창에서 나왔습니다. 30일간의 영창 생활 동안 많은 생각을 했죠. 자신이 얼마나 잘못 살아왔는지 깨달았습니다. 이상병은 곧바로 수호를 찾아갔습니다. 수호는 내무반에서 독서를 하고 있었죠. 수호야. 네. 수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상병의 표정은 예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오만함 대신 진심 어린 미안함이 있었죠. 미안하다. 이상병이 깊게 절했습니다. 정말 미안해. 선임. 수호가 당황했습니다. 일어나세요. 아니야. 나는 선임 자격이 없어. 이상병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한테 한 짓들을. 정말 짐승만도 못한 짓이었어. 내무반의 다른 병사들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모두들 숨을 죽이고 있었죠. 이런 모습의 이상병은 처음 봤으니까요. 앞으로는 달라질게. 이상병이 수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를 지켜줄게. 약속할게. 수호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무서웠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것 같았죠. 김하사도 변했습니다. 면회소에서 일할 때마다 그날의 일을 떠올렸죠. 자신이 좀 더 용기를 냈다면 막을 수 있었을 일이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사는 면회소를 정리하며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부당한 일을 보면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죠. 준호는 매주 부대를 찾아와 점검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처벌을 위한 방문이 아니었죠. 격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방문이었습니다. 수호야. 준호가 아들과 면담했습니다. 어때? 많이 달라졌지? 네, 아버지. 수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군대다운 군대가 된 것 같아요. 그래. 이게 진짜 군대야. 준호도 뿌듯해했습니다. 서로 존중하고 보호하는 곳. 수호는 아버지가 한 일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단순히 자신을 보호한 게 아니라 부대 전체를 바꿔놓았으니까요. 이제는 다른 약한 병사들도 안전하게 군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수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께 편지 쓰고 싶어요. 그래라.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날 저녁 수호는 편지를 썼습니다. 할머니께, 이제 괜찮습니다. 할머니가 걱정하실 일은 더 이상 없어요. 글씨가 조금 흐려진 건 눈물 때문이었죠. 부대의 변화는 계속됐습니다. 병사들은 서로 도우며 지냈고 간부들은 진정한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가혹행위는 완전히 사라졌죠. 이게 바로 군대의 본 모습이야. 준호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보호하고 모든 구성원이 존중받는 곳. 식혜 사건은 이제 부대의 교훈이 됐습니다. 새로 들어오는 병사들에게는 반드시 들려주는 이야기였죠. 절대 남을 무시하거나 괴롭히면 안 된다는 교훈과 함께 변화는 서서히 다른 부대로도 퍼져나갔습니다. 준호 사단장의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다른 부대들도 자체 점검에 나섰죠. 군 전체의 문화가 조금씩 개선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다시 면회일이 돌아왔습니다. 말수는 이번에도 정성스럽게 보자기를 쌌죠. 삶은 계란과 식혜, 그리고 수호가 좋아하는 김치까지. 하지만 이번에는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할머니, 또 오셨네요. 김하사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태도였죠. 수호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면회소의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다른 면회객들도 자연스럽게 인사를 건넸고
병사들도 정중했죠. 무엇보다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할머니, 수호가 환하게 웃으며 뛰어왔습니다. 얼굴의 멍은 이미 다 나았고 눈빛도 생기가 돌았죠. 예전의 밝은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우리 수호야. 말순이 손자를 꽉 안았습니다. 많이 좋아졌구나. 네, 할머니. 이제 정말 괜찮아요. 두 사람은 면회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말순은 보자기를 열어 음식을 꺼냈죠. 이번엔 김치도 가져왔다. 할머니표 김치네요.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수호가 식혜를 받아들었을 때 두 사람 모두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슬픈 기억이 아니었죠. 극복해낸 시련이자 더 강해지게 해준 경험이었습니다. 할머니, 수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때 정말 죄송했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제가 더 강했다면 할머니가 그런 일을 당하지 않으셨을 텐데요. 말순은 손자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수호야, 강함이라는 게 주먹으로 때리는 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옳은 것을 지키는 것. 그게 진짜 강함이지. 말순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날 정말 강하셨어요. 수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굴복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저를 믿어주셨잖아요. 그럼 할미가 우리 수호를 안 믿을 리가 있나? 말순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넌 할미 자랑이야. 그때도 지금도. 면회소 한쪽에서 새로 부임한 중대장이 이들을 지켜봤습니다.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이런 모습이 바로 면회소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드세요. 수호가 식혜를 따라 할머니께 건넜습니다. 이제 제가 할머니 챙길 차례예요. 우리 수호가 이렇게 의젓해졌구나. 말순이 뿌듯해하며 식혜를 받았습니다. 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졌죠. 할머니, 아버지 말씀 들었어요. 수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대가 많이 달라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 내 아버지가 정말 대단한 일을 했지. 말순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너희들이 변한 거야. 저희들이요? 응.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게 된 거 말이야. 말순은 손자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면회 시간이 끝나갈 무렵 수호가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이거 드릴게요. 뭐야, 이게? 제가 쓴 편지예요. 집에 가셔서 읽어보세요. 말순은 편지를 소중히 받아보자기에 넣었습니다. 고마워, 우리 수호야. 할머니야말로 고마워요. 그날 저를 믿어주셔서. 작별 인사를 나누고 말순은 면회소를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당당하고 환한 표정이었죠. 다른 면회객들도 따뜻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말순은 편지를 열어봤습니다. 할머니께, 이제 울지 마세요. 다음 면회 때는 제가 식혜랑 계란 준비할게요. 눈물이 핑 돌았지만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시골집에 도착한 말순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에서 식혜병을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죠. 그날의 아픈 기억이 아니라 이제는 희망의 상징이었습니다. 수고했다, 말순아. 말순은 혼자 중얼거리며 식혜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달콤한 맛이 온몸에 퍼졌죠. 창밖으로는 따뜻한 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계절의 시작이었죠. 말순은 다음 면회일을 기다리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며칠 후 준호가 집에 들렀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준호야, 수고 많았다. 수호 잘 지내죠? 응, 정말 좋아졌어. 말순이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정말 잘해줬구나.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어머니. 준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보여주신 용기가 모든 걸 바꾼 거예요.
무슨 소리야? 정말이에요. 그날 굴복하지 않으신 모습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거죠. 말수는 아들의 말을 듣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은 그저 손자를 믿고 지키려 했을 뿐이었는데 그것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낸 것이었죠. 앞으로는 다른 할머니들, 다른 손자들도 이런 일을 당하지 않겠네. 네, 어머니. 그럴 거예요. 준호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해가 지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말수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며 흥얼거렸죠. 오랜만에 부르는 노래였습니다. 마음이 정말 편안했습니다. 식탁 위에 식혜병이 석양에 반짝였습니다. 이제는 아픔의 상징이 아니라 희망의 상징이었죠. 그리고 할머니와 손자,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존엄성을 지켜낸 승리의 증표였습니다.